소의 대세김질을 반추라고 합니다. 반추의 한자는 돌이킬 반 꼴추자입니다. 가축이 먹는 풀의 순 우리말이 꼴입니다. 소는 일단 위 속에 들어갔던 꼴을 꺼내어 몇 번이고 충분히 씹은 후 도로 삼킵니다. 그래서 반추인 것입니다. 같은 일을 되풀이하여 곰곰이 회상하는 것도 소의 대세김질에 비유하여 반추한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한 번 기억하고 마는 것은 반추가 아닙니다. 삼성은 한국 굴지의 대기업이다 라고 한다면 보통은 삼성은 한국의 최고의 기업이구나 생각하고 무심히 넘깁니다. 굳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굴지의 한자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굴지는 굽힐 굽 손가락 지자를 씁니다. 손가락은 10개입니다. 그러므로 삼성은 손가락으로 세서 10개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다라고 해야 정확한 뜻이 되겠습니다. 손으로 셈을 하는 것을 보고 손 꼽는다라고 하는데 삼성은 굴지의 대기업이다, 삼성은 손 꼽는 대기업이다 같은 뜻이 됩니다. 그리고 말은 시류를 따라 다른 뜻이 추가됩니다. 굴지의 뜻을 최고 혹은 1등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수이다 보니 이제는 굴지가 최고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 삼성은 한국 굴지의 기업이다라고 하면 10대 기업 중에 하나 혹은 최고의 기업이다 두 가지 뜻이 가능합니다. 변화무쌍하다고 할 때 무쌍은 무슨 뜻일까요? 무쌍의 한자는 없을 무 둘 쌍입니다. 둘이 한 쌍이 되어 견줄 상대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변화가 너무 심해서 이에 견줄 바가 없다는 뜻에서 변화무쌍이라고 합니다. 무쌍을 쓰는 다른 사자성어로는 대담무쌍이 있습니다. 대담무쌍은 너무 용감해서 짝이 되어 겨루어 볼만한 상대가 없음을 지칭합니다. 무참하다의 정의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몹시 끔찍하고 참혹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참의 한자가 참 의외입니다. 없을 무 참혹할 참자입니다. 분명 한자의 훈만으로 보면 참혹한 것이 없는 것이니 인자하다거나 자비롭다거나 해야 할 것 같은데 끔찍하게 참혹한 것이 무참이라고 정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인지 이에 대한 명확한 유래나 어원도 전해 내려오는 바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통적인 한자 해석법을 무시하고 무참의 사전적 정의를 굳어진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수 외에는 도리가 없습니다. 무참은 중국에서는 쓰지 않는 일본에서 만든 한자 어휘입니다. 옛날에는 극소수의 특권층 외에는 다 문맹이었습니다. 무참의 뜻을 누군가 잘못 가르쳤거나 아니면 설명 듣는 사람이 잘못 이해하여 널리 전파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니면 중간에 발음이 비슷한 다른 한자어와의 혼동으로 인해 생겨난 어휘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어법에 어긋났다 하더라도 대중의 절대 다수가 문맹이다 보니 틀린 줄도 모르고 널리 퍼지게 된 것입니다. 언어는 꼭 어법에 맞아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어법상 오류가 있어도 대중의 다수가 고정된 뜻으로 쓰기 시작하면 그것이 곧 표준어가 됩니다. 무참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친구라는 말을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정겨운 단어입니다. 좋은 친구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친구라는 단어도 우리말 속 한자어 중에 하나입니다. 왜 친구라고 할까요? 친구의 한자 뜻만 보면 금방 압니다. 친할 친 옛 국자입니다. 옛날부터 친하게 지낸다고 해서 친구입니다. 녹음 방초는 나무와 풀이 어우러진 대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예찬하는 말입니다. 예시조에 가끔 나오는 사자성어입니다. 풀을 녹 그늘, 음의 녹음은 숲이 우거져서 생긴 그늘을 말합니다. 꽃다울 방 풀초의 방초는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풀을 뜻합니다. 꽃다울 방자는 풀이나 꽃이 아름답다, 향기가 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름날 푸르른 숲속에서 향기로운 꽃과 풀이 어우러진 풍광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사자성어입니다. 빙의라는 특별한 한자 어휘를 검토하겠습니다. 빙의는 보통 다중인격 장애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2개 이상의 인격이 한 몸에 존재함으로써 생기는 정신질환입니다. 빙의를 정신의학 용어로는 해리성 정체감 장애라고 합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난해한 어휘입니다. 영어 Dissociative Identity Disorder를 일본에서 해리성 정체감 장애라고 번역했고 우리나라에서 무단으로 사용 중입니다. 한자 뜻으로 보면 정신이 해체되고 분리되어 정체성의 장애를 느끼는 병이라는 뜻이 됩니다. 빙의의 한자는 기댈 빙, 의지할 의자입니다. 자신을 믿지 않고 다른 영혼에 기대고 의지한다고 해서 빙의라고 합니다. 빙의 증상을 겪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특수한 사람만이 빙의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전 인구의 10%, 많게는 20%까지 될 겁니다. 빙의는 병원 치료로는 사실상 효과가 없습니다. 병원 치료가 안 되니 다른 방법으로 고치려고 합니다. 신내림굿, 천도제, 최면치료, 특정 종교의 심취 등에 몰두해 보지만 어느 것 하나 신통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데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는 빙의의 특성을 아는 게 급선무입니다.
빙의의 성질을 제대로 알아야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 육체에는 한 영혼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자연이 허용하는 절대 불변의 원칙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치 외부에서 귀신이 내 몸으로 들어온 듯이 느껴지지만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잘 느끼지 못하는 나의 잠재의식이 만들어낸 가공의 인격체일 뿐입니다. 잠재의식도 별도의 의식이 아닙니다. 현재의식의 일부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는 순간부터 빙의 증상은 서서히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할 일은 철저한 무대응입니다. 초조 불안, 강박감, 두통, 무기력증, 우울증 등의 빙의 증상이 오더라도 일부러 없애려고 하지 말고 담담하게 일상생활을 이어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때부터인가 저절로 증상들이 희미해집니다. 가끔 미래가 보이거나 남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내색을 하지 말고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정상생활을 이어나갑니다. 이렇게 하면 머지않아 빙의 증상에서 벗어나 보통 사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빙의는 이를 떼내려고 발버 둥칠수록 점점 더 마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빙의는 인간의 정신 구조상 있을 수 있는 보통의 일입니다.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일이 점점 커집니다. 빙의는 잠시의 고통과 혼란이 있더라도 무대응이 최고의 치료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 몸에는 오직 한 영혼뿐. 이 사실을 주문이라도 외듯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